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지금 일본과 중국이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기업들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세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좀 망설여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뭐 이 국제 정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를 낮추는데 법인세를 오히려 올려버렸고, 그리고 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온갖 악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고, 해외에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악법들이 없어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학교 다닐 때 돌 던지고 맨날 여자들 만나가지고 그 오입질이나 하고 이런 무식한 이 정치인들이 좀 없어지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지금 넘쳐날 것 같고,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이 경제 식민지로 전락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그 오전에 그 재판을 갔다 왔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평택에서 중국인이 그 전염병 그 검사 받으러 갔다가 쓰러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콧물 흘리고 기침 흘리고 해가지고 야, 검사 받으러 가보라 해가지고 검사 받으러 갔다가 보건소에서 쓰러져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그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인들 계속 받았죠. 그리고 저기 뭐 하여튼 중국인 관련해 가지고는 쉬쉬쉬 했어. 그래서 내가 신문을 읽어주면서 이게 어떻게 전염병 이게 음성이라는 게 말이 되냐? 전염병 검사 받으러 의사가 전염병 검사 받으러 가보라고 할 정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검사 받으러 갔다가 쓰러져 죽었는데, 그럼 이거는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추정치로 이야기했더만은,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정치인이 있는 시장이 있는 평택시에서 저를 고발하고 뭐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를 뭐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1심에서 징역 8개월 때리고 벌금은 300만 원 때렸어요. 그래 오늘 2심이 했는데, 아니 이상하게 중국 관련 걸리면은 이 판사도 그렇고 그 검찰도 그렇고 이 경찰도 그렇고 중국인 편에 서가지고 한국 사람을 취조를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 이 우리 국민, 이 한국의 국민들한테 월급 받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중국의 편에 서가지고 중국인의 이 입장을 옹호해주고 하여튼 친중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내 억장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죽었구나, 대한민국 어쩌다가 중국 식민지가 됐는가, 오늘 뭐 정말 비참한 걸 느꼈습니다. 진짜 검사, 판사, 우리 경찰 제복 입고 계신 분들 제발 똥오줌을 좀 가리세요. 당신들 그 대한민국 공무원이야. 대한민국 공무원. 중국 공안이 아니고 중국 공무원 아니라고. 부끄럽지도 않나? 그 짓거리 하고 저기 월급 받아가면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진짜? 제가 그 저 서울지방 저 경기지방 남부경찰청한테 야 서울로 사건 이송을 3번이나 사건 이송 요청서를 보냈는데 사건 이송 요청을 안 해주고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가지고 그 잡아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30시간 넘게 유치장에 쳐놓고 그 짓을 하더라고. 내가 그 방송에서 이야기한 건 5분도 안 되는데 다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까지 싹 다 끌고 와가지고 야 이거 전부 입증하라고 그런 식으로 그 언론 탄압을 했어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인은 그 사람하고 죽은 중국인하고 딸인지 아닌지 그 신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진으로 그냥 서류 한 장 찍어가 내니까는 그거 그냥 위조가 됐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 재판받고 이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예. 하여튼 대한민국이 사실 거의 막 90% 이상이 이 중국한테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이 대한민국의 언론인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찰, 검찰, 판사 이 법복 입고 하시는 분들, 제복 입고 있는 분들 제발 똥오줌 가리시고 대한민국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벌금 내는 거 그 돈 몇 푼 내는 거 아닌데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고 월급 받으면은 죽어서도 자식들한테 국민들한테 제대로 낯을 못 들 거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자기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인지 헌법이고 뭐가 없어. 무슨 판사 검사가 헌법 정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나. 다 개소리야 개소리. 헌법 없어요. 헌법 몰라. 판사도 경찰도 헌법에 죽고 헌법에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나중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개판인지. 그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7.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부상자 속출했고요. 이게 2021년인데 2022년 올해도 그렇고 내 여진이 일어나니까 원전 가동이 중단됩니다.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전기 수도 끊기고 첨단 정밀 산업은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차량, 조선 늘 여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산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규슈 화산이 터진다, 뭐 후지산 터진다, 뭐 우리나라 북한산 터진다 하면 서울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한 것도 다 빼가지. 거기다가 사할린2 가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대일본 그 대러시아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에 가장 앞장서니까 이것도 뭐 철수하면 에너지를 사올 수가 없지. 예? 참. 그리고 그러면 한국이 법인세가 싸면은 이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한국의 법인세가 22%에서 25%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일본의 법인세가 25.5% 하다가 23.2%로 줄었어. 2.3%가 법인세가 줄어들 때 한국은 3%가 늘었습니다. 그럼 지방세까지 하면 27.5%입니다. 기업들이 다 떠나가게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일자리 없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찍어주고 민주당은 이상한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다 쫓아내서 없는 겁니다. 일자리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그 민주당 가가지고 찍어줘 놓고는 일자리 없다고 징징거립니까? 자, 미국을 볼까요? 35%에서 21%로 14%가 줄었습니다. 한국이 3% 올라갈 때. OECD 평균이 21.5%, 지방세까지 해도 22.9%입니다. 한국은 지방세까지 하면 27.5%입니다. 누가 기업을 한국에서 하겠습니까? 미국 시장 크지, 기름값, 가스값 싸지, 땅값 싸지, 법인세 싸지. 그러면 다 미국으로 하죠.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 쫓아낸 게 민주당 정치인들이에요. 걔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했습니까? 친지 김동, 미수 김동, 위대한 김일성 수령동지, 친애한 김일성 수령동지 하고 맨날 화염병 던지고 데모하고 수업 안 듣고 여자들하고 뒤에서 오입이나 하고 네 그짓거리하고 논 놈들이 그게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인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가서 찍어주고 그 놈들 이상한 악법 만드는데 잘한다 문재인이 정권 뭐 지지율이 40%가 나오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일자리를 다 버린 거예요.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야 52시간 근로제 해가지고 기업들이 전부 다 채용 줄이고 자동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 일자리가. 일자리 40만 개 날아간다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2019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진다 여러분 일자리를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도 줄 서가지고 거기 가서 지지한다 하고 그러면은 그거 뭐예요? 야 개도 지 밥그릇을 차면은 개 고양이도 지 밥그릇을 발로 차면은 그 사람 싫어하고 그 사람 나타나면은 으르렁거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짐승보다는 못합니까? 나 요즘에 보면은 이게 정말 머리가 이제 화가 끝까지 납니다. 자 중소기업들 다 망하잖아요. 야 10명 중 3명 100만원 이상 줄었다 40% 투잡된다. 근데 무슨 또 전염병 뭐 왔다 해가지고 전부 다 봉쇄해버리니까 기업들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영세업자들 다 망하고 최저임금도 왕창 올려버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이 봐가면서 올려야지. 경제도 안 좋은데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아예 그 사업을 문 닫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돌리든지 그러니까 알바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고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인들은 계속 끌어들여요. 중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얘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뭐합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공부하러 왔는데 아르바이트 하면 막아야지. 중국인들 비자 엄격하게 해가지고 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도 여유가 생길 거고 집도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주택 문제 부족하고 있는데
다 그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야, 건보료 30억 타간 중국인도 있다. 톱 10 중 7명이 중국인. 야, 중국인이 5년 동안 2조 5천억 타갔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국민 여러분 좀 심각성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의 식민지가 다 됐어요. 공무원들은 경찰, 검찰, 판사 할 것 없이 제 지방에 내려가도 공무원들은 중국하고 뭐가 엮이면은 국제적 마찰, 국제적 문제, 그러니까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고 알아서 겨요. 알아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딸 자식들이 조음이 있으면은 발 마사지 해야 돼. 중국 사람들 발 마사지 이대로 가면은. 자, 보세요. 지금 그 IMF가 이 중국 통화를 갖다가 기축 통화에서 뺀대요. 중기축 통화에서 뺀대. 그 대신에 한국 넣는데. 그래가지고 북한 만주까지 묶어가지고 하나의 거대 이 원화 경제권을 만든대요. 그래 되면 위안화 대신 한국 그 원화가 들어가면은 중국은 어찌 됩니까?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고 중국 내 식량, 에너지 가격 폭등하고 대량 아사, 대량 동사자 발생하고 기업, 은행 줄도산하고 거기다가 지금 상해로 봉쇄한 거 아닙니까? 길림성 봉쇄하고 선전시 봉쇄하고 전부 다 봉쇄한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를. 그러면 중국에서 기업을 할 수가 있나요? 무너지지. 그런데 이 북한이 안 무너지게 막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문재인 여권, 친중 중국에 돈 갖다 바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오고 한국의 멀쩡한 원전 폐기하고 한국 전라도 익산 광양에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있는데 그거 자기 동네 거 안 사고 중국 거 사와가지고 국내 태양광 패널 업체들 다 힘들게 하고 그게 누굽니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에 갖다 바친다고. 자, 볼까요? 코땡땡 사망자 97%가 기저질환이었다. 2020년 9월 7일입니다. 2020년 9월 7일날 그때까지 사망자 336명을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326명이 중증 기저질환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었답니다. 97%가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당뇨, 치매, 만성 폐쇄성 질환 등등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 오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 돌아가실 때 된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전염병 무슨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폐쇄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교통사고가 연간 3,000명에서 한 많을 때는 한 5,000명이 죽어요. 그러면은 전염병으로 300명 죽었네. 그 당시까지. 그 중에 97%는 그냥 중증 기저질환이고, 그럼 멀쩡한 사람들은 사회는 통제하면 안 되고 위독하신 분들만 좀 통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사회를 다 통제해가지고 교통사고로 1년에 3,000명에서 많이 죽으면 5,000명 죽는데 교통사고보다도 안 죽는데, 그러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 같으면 차를 폐쇄하고 도로를 폐쇄하고 신호등을 다 꺼야지 전국에.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한 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고 민주당 정권인데, 우리 국민들 좀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코땡땡 전염병 예방약 접종 시 3조가 필요하다. 뭐 하는데 3조 들어가는데 보니까 시술비 주사 한 방 놔주는데 19,220원인데 그게 2조 373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 위에 보시면은 멀쩡한 사람은 주사 안 맞아도 되잖아요. 요 데이터가 있잖아. 데이터가 멀쩡한 사람은 주사 안 맞아도 되는데 전 국민을 주사 맞춘다고 전 국민을 갖다가 다 사회를 통제하고 봉쇄해놓고, 그러고 의사들끼리 또 나눠 먹었잖아. 2조 몇천억을 지금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주사 안 맞아도 되는데 주사약 사왔지. 주사약 산다고 5조 들었지. 야, 주사약 사면서 리베이트는 단돈 1원도 안 받았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 그래 돈 좋아하는데 리베이트 단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사와가지고 주사 놓고 의사들 돈 나눠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사를 맞아가지고 1,586명이 죽었는데 인과관계가 7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지금 30만 명 이상이 고통을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자, 2020년 9월 13일 확진자가 141명이었어요. 7일 평균이 141명이었어요. 전염병이 한참 많이 퍼질 때
그때가 확진자가 141명에서 7일 평균이. 지금 하루에 뭐 40만 명, 많을 때는 뭐 50만, 60만 명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사 맞기 전에는 이거 저 141명 확진자 나오는 게 주사 맞고 나니까는 저기 뭐 40만 명, 50만 명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으면 주사 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전염병 뭐 약이 하나 만들려면 10년은 있어야 되는데 임상 실험하는데 10년인데 10년 걸린다며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한 10년은 해야지 부작용 이런 거 검사한다고. 근데 전염병 터지자마자 예방주사가 나와. 그리고 무슨 치료제가 나와. 사람들이 아파서 맞아 죽고 아프다 하는데도 계속 맞춰. 그러면 주사 맞고 나가지고, 아니 주사 맞기 전에는 몇백 명 안 죽었던 게 주사 맞고 나가지고 이래 많이 죽으면은 사망자 못 가요. 사망자가 2만 1000명입니다. 전염병이 한참 제일 강도가 셀 때 그때가 뭐 30명인가 죽었는데, 예방주사를 그래 맞고 나니까 사망자가 이래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어르신들 뭐 돌아가시면은 뭐 그냥 뭐 신고 안 하고 하니까는 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통밥으로 굴려도 이게 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전남도 의사회장, 전남대 의대 졸업했네. 아, 지긋지긋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전부 다 전라도 하더만은, 그러면 이게 상호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 약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그런 비판 반론이 나와야 되는데, 양심적인 의사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 전부 면허 박탈하겠다고 협박해가지고 입 틀어막고.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날아가는 거고, 여러분의 돈이 날아가는, 여러분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면, 이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피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피토하면서 나라 망하는 거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래 이야기하면은 경찰 동원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일단 고소장 하나 집어넣고 고발하고, 경찰 동원하고 검찰 동원해가지고 구속시키고, 거기에 검찰은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게 헌법에 반했는지 반하지 않았는지 헌법을 그래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아무 생각도 없고, 검찰 수사권 박탈, 이게 지금 그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검찰들 하는 꼬라지 봐보세요. 사람같이 보이는가.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데 그 특검이 몇십 년 죄 뒤집어 씌우고 만들어 가지고 몇십 년 형량 때리고 한 거 아닙니까? 이 검찰의 이 소위 말하는 이런 횡포,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송 열심히 들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상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탄압을 하고 말을 못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1조 넘는 탈원전 비용, 1조 4,455억 원전 조기 폐쇄, 사업 중단에 따른 탈원전 비용이 그렇답니다. 예? 문정무서 늘린 공무원이 13만 명이래. 75조 원 연금이래. 이게 다 부채라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의 2배를 늘렸다는 겁니다. 예? 그 멀쩡히 잘 나가던 원전 스톱시키고, 바람개비 꽂고 태양광 패널, 이게 친환경입니까? 나무 깎고 이게 친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라면서, 한국 게 아니고. 태양광 패널 자체가 밤에는 안 되고, 낮에 되고, 안개 끼면 안 되고, 비 오면 안 되고, 태풍 불면 안 되고, 날씨 흐리면 안 되고. 이게 친환경입니까? 바람개비는 바람 안 불면 안 돌아가지. 이래가지고 산 깎고 나무 깎고 산사태 나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거는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저기 깔려가 죽으면 어떡해. 3조 이익 내다가 6천억 적자, 한전 3년 만에 실적 급반전, 전기세가 올라가겠죠. 5조 8천억 적자래.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학교 무슨 한전공대 또 짓고, 자, 전기료가 올라간대요. 3.4조 원 더 걷는다, 전기료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국내 중소기업들 전부 다 전기세 부담 될 거 아닙니까? 기업 환경을 이런 식으로 악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월선 1호기 폐쇄, 결국 검찰 수사, 월성 원전 가압형 중수로 핵무기형 플루토늄 생산하는 데인데, 이거를 없애버려 대한민국의 안보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수완박한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데, 검찰도 원죄가 많죠. 문재인 정권 앞에서 저 사냥개혁 하면서 저기 뭡니까 국민들 애국자들 말하는 거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증거 이렇게 이리저리 바꾸고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몇십 년 징역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 그런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는데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아예 자기들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가 들어오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겠지? 학교에 자식들 선생님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전부 다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먹으려는 그 기생충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법인세를 25%로 낮추고 25%인 법인세를 19%까지 낮춰야 돼. 그러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 일본에 있는 기업들, 저 유럽에 있는 기업들 전부 다 한국으로 올 거 아닙니까? 종부세가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 낮추고 정해서 상속세 폐지해가지고 부자들이 돈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개인소득세 10억 이상이면 45%를 뺏어가요. 이거 20%를 낮추고, 그래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줘야죠. 유류, 가스, 술, 담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중과세 폐지하면 물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술, 담배에 무슨 교육세, 무슨 세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야, 학생은 자꾸 줄어드는데 교육세는 왜 그래 많이 걷는데? 그리고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등 기업가의 이름을 딴 초중고 대학의 설립 자유와 설립 매각 운영의 자유라 해가지고 이 기업가 정신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있게 해주면은 기업에서 미친듯이 돈 쏟아 부어가지고 그 학교를 키울 거 아닙니까? 세금 다 면제해주고.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겠어요? 이 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똘똘한 놈 자기들 회사에 뽑아가려고 하면 열심히 가르치겠지? 그리고 각 지역 관광단지에 국립공원 등에 이제 외국인 의료관광단지를 설치해가지고 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야 돼. 외국의 부자들 임플란트 해주고 뭐 관광하고 엮어가지고 1억씩 받고 하면은 지방에 영어 쓰고 뭐 아랍어 하고 하는 외국어 쓰는 양질의 일자리가 넘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이런 법을 만듭니까?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부산 가덕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제주 제2공항, 강원도 양양공항, 이런 공항들을 활주로를 확장해가지고 미국 본토에서 직항 노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 미국의 자본 여행객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지 자본이 지방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국 자본이. 미국의 관광객도 지방의 관광단지로 갈 거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미국 물자도 미국에서 각 지역으로 막 들어올 거고, 그러면 안보의 정진도 되고 경제도 정진도 되고, 안보와 경제 두 마리를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북 구미시를 이승만 박정희시로 이름을 바꾸고 세계적인 새마을운동 수도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과 부국 박물관을 건설해가지고 전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고요. 그러면은 서울보다 이승만 박정희시가 더 유명한 도시가 될 거고, 그럼 지방에 경주하고 엮고 또 지방의 관광단지들하고 엮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지방의 다른 도시로 관광 갈 수 있게끔 그래 만들 수 있잖아요. 또 한국전 감사클럽, 코리안 워 땡스기빙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6.25 당시에 지원국 63개국을 묶어가지고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연방국이 52개국인데 우리가 63개국을 묶어가지고 그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러면 중공을 막을 수가 있고 북한을 막을 수가 있고,
63개국 중에 영연방이 52개국이면 그러면 100개가 넘는 110개가 넘는 국가를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를. 이거 제가 예전에 국민혁명당에 있을 때 김경재 대선 후보하고 고영일 그 대선 후보한테 다 공약으로 만들어 드린 건데 참 이거 나중에 제가 대선 나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하와이에 학교를 만들고요. 군복무 36개월 이상한 장병들을 1년간 유학을 보낼 필요 있습니다. 거기서 영어, 세계사, 한국, 근현대사, 미국 역사 등 고급 학문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학문 수준 자체가 너무 저급해가지고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고,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짐승을 만드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자유가 왜 중요한지,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이런 개념이 없어. 명예 이런 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해가지고 검사 판사 되고 경찰 되고 했는데 자기 제복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프라이드도 없고 중국한테 붙어 있으면은 구실구실거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전부 새롭게 진짜 요즘 뭐 리셋 코리아 뭐 리셋 무슨 뭐 글로벌 리셋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이게 한국의 역사부터 교육 새로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의 엘리트들 내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요즘에 법원, 경찰, 검찰 다니면서 내가 확실히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헌법 정신 이런 거 모릅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해외 봉사활동과 연계해가지고 지역 전문가를 육성을 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그 해외 나가가지고 한 1년 연수하고 또 해외 봉사 활동하면서 그 지역의 전문가를 크면은, 그러면은 불과 한 3, 4년, 4, 5년 사이에 글로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굳이 고시원에 처박혀 있을 필요 없다고. 그러면 삼성이든 LG든 기업이 땡겨갈 거 아닙니까? 참 제가 이게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계속 방송을 하고 하니까는 그 대한민국을 이 강대국 코리아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싫은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나서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자식이고 뭐고 전부 다 여러분 재산이고 뭐고 다 틀립니다. 자기들 죄 지어놓고 죄값 안 받겠다고 5년 내도록 그 언론인들 탄압하고 저기 구속시키고 잡아놓고 그 짓을 하고, 지금은 아예 검찰 수사권도 박탈해가지고 수사도 안 받겠다 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밀어주고 또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을 뭘로 보겠습니까? 진짜 멍멍이로 보는 거지. 국민 여러분들의 이 자부심, 명예는요,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지켜줍니다. 국민의힘 바라보지 마십시오.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대한민국에 2008년, 2009년인가요? 11월 3일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제일 먼저 맺은 게 지금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때 이명박 있을 때 2008년이구나. 대한민국을 제일 먼저 중국에 갖다 팔아먹은 게 그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 정치인들을 상전 모시듯이 하지 마시고 하인 모시듯이 하십시오. 하인 모시듯이. 그리고 회초를 드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산, 주인이 종놈들이 주인들 눈과 귀를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주인을 억압하고 주인의 재산을 다 훔쳐가고 약탈하고 그 짓거리를 합니다. 공무원 믿지 말고 정치인들, 여당 야당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